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가운데 90%가 보행로와 같이 설치돼 있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전거와 함께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미동 장치의 이용이 급증 추세인데 자전거 도로 운영 실태도 알아봤습니다. 이전하고 비어있는 강서구 옛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청소년 문화센터로 변신합니다. 이곳에서는 K-팝 댄스와 유튜버 양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이 어린이 주간을 기념해 이달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색채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자전거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지형과 도로 환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중 90%는 보행로와 같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단절 구간이 많아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자전거 도로 현황을 박재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외의 차량도 갈 수 있지만 자전거 통행이 우선인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등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에 의해 다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6,225km, 이 가운데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6km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짧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도로는 2016년 21,176km에서 2022년 26,225km로 6년 새 24%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71km 연장에 그친 496km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7대 특별 광역시만 놓고 보면 부산보다 면적이 66제곱킬로미터 적은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1315km로 부산의 2.6배 수준입니다. 대구나 인천, 울산, 대전, 광주도 부산보다 자전거 도로가 깁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과 수영강, 온천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갖추어져 있지만 도심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자전거 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가운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452km, 전체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자전거 길을 탄다고 해도 사실 그까지 가는 게 거의 도전이자 모험이죠. 왜냐하면 자전거 길이 다양한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전거 길은 대체로 보행로와 같이 되어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거나 차로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이라면 차로 위에 있는 자전거 길인데 사실 부산은 차로 위에 자전거 차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잖아요. 도로가 차도 많고 도로 구조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전거 길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자전거 한번 타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차에 자전거 실어서 가서 타든지 또는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체험 삼아 타는 정도의 수준까지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제 자전거 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일선 구군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와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조성 예정인 자전거 도로는 온천천 일원 860m 구간이 유일합니다. 자전거 도로, 보간대 대여 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자전거 유지 관리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연간 자전거 도로를 연 2회
봄, 가을철에 안전점검을 해서 노면 포장,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래구에서 온천장역, 명륜역 이런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860m 정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연간 5억 5천만 원 수준. 이마저도 1억 1천만 원은 다른 사업에 밀려 본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의 자전거 도로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엔 자전거와 함께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 추세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 운영 실태를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영 강변로입니다. 이곳에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계는 화단으로 조성돼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로 자체가 넓고 통행 방향이 구분돼 사고의 위험도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2.7km.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과 쉼터도 있어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다칠까 그게 뭐. 걱정이고. 다치면은 무조건 물어야 되니까. 왜냐면 양쪽이나 우측 좌측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자전거길. 온천천 양옆으로 전용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자전거길은 붉은색, 보행로는 푸른색으로 구분돼 있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표시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16km로 금정과 동래, 연제구가 관리합니다. 여기에 구별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어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20대 정도, 10대에서 2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같은 꽃 안 피고 이런 데는 한 40대 정도, 40, 50대 나가고 벚꽃 필 때는 한 100 몇 대씩 나갑니다. 하루에요? 예. 하지만 시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남구의 한 대학로 앞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 한켠에 자전거길을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드뭅니다. 여기에 큰 도로와 만나는 곳은 길이 끊겨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다 트램이 들어서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길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도 옆이 아닌 상가 앞입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이나 적재물에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차도로 많이 갑니다. 오히려 그런. 네, 왜냐면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 100% 잘못이니까 그런데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요. 차량 출입을 막는다며 세워둔 안전봉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철도역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은 방치 자전거에 절도 등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최근엔 공유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늘며 자전거길의 활용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15분 도시의 일환으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운영을 만들어놨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시민, 그럼 거기 상점, 상권에 있는 지역민들 전부가 함께해서 이 PM로를 잘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향성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져 이전한 뒤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 건물을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유튜버가 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국회 도서관 인근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를 비롯해 주민 자치 프로그램들도 옮겨갔습니다. 기능을 잃은 옛 행정복지센터.
강서구는 이곳을 청소년 문화센터로 활용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큰 관심거리인 K-팝 댄스와 유튜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청소년 인구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뒤따라가지를 사실 못하는 거죠. 우리 K문화 대표가 또 그 K-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나라니까 애들이 또 관심도 많고 뒤늦게 이제 부지를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부지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7월까지 16주간 각종 K-팝 댄스 동작과 안무를 실기 위주로 교육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는 방법과 편집 기술 등을 강의합니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되고 강의는 타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인 강사들이 맡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강서구에 K-팝 스쿨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폐교된 가락중학교를 2026년 3월 K-팝 스쿨로 개교하고 K-팝 보컬과 댄스, 작곡 등을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이제 가까이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접해보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이라 하면 굳이 뭐 타 지방에 갈 필요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되니까. 강서구는 올해 구청 직영으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K-팝 교육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 주간을 기념해 이달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기획 전시가 마련됩니다. 색채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는 오브제, 마치 연체동물을 연상시킵니다. 이 줄었다 팽창하는 열기구 오브제도 관람하는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 키네틱 아트로 알록달록한 색감의 동식물을 형상화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큰 조형물을 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보게 되니까 아이들 상상력도 자극하게 되는 것 같고 참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작품명 회전하는 숲, 홀로그램 시트와 패브릭, 오로라 필름 등을 주재료로 사용해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획 전시의 공통점은 어린이 주간을 기념해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획 전시로 색채, 컬러 등 이 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호감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색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풍선 예술로 아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편 이번 기획 전시 외에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풍선 아트를 직접 만들어 증정하는 행사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을숙도 문화회관 기획 전시는 다음 달 9일까지 마련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18일 강서 기적의 도서관에서 창의융합 보드게임 대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존을 비롯해 로봇과 VR, 코딩을 경험할 수 있는 창의융합 체험존이 운영됩니다. 또 초등학생 보드게임 토너먼트 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는 오는 8일까지 강서 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낙동강을 새로 지으려는 교량 사업들이 차례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데 이어 최근 엄궁대교 사업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보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엄궁동에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엄궁대교.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 건설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엄궁대교 옆 10만 제곱미터 준설토 적치장 등의 철새 대체 서식처와 먹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함께 건설이 진행될 인근 대저대교,
장락대교와 연계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겨울 철새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후 다시 제출한 평가서가 또 통과에 실패한 겁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장락대교 건설이 자연유산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부결됐고,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한 대저대교는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 4월 역시 문화재청이 부결해 3개 교량 건설 사업이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게 그 다리들이거든요. 이제 서부산 쪽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숨통이 트이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연기가 돼버리고 해버리면 뭐 진짜 거기는 난리 나겠죠. 한편 부산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빨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박초루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한 주유소,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38원, 4월 30일 기준 부산의 평균 휘발유 가격 1,689원보다 50원가량 저렴합니다. 일단은 찾아당기고 그 동네는 아니까, 동네는 여기가 저렴하다는 걸 아니까 글로 가고, 타 지역으로 오면은 일단 찾아서 웬만큼 싼 데로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부산의 한 전통시장,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여유 있게 사기에는 안 오른 제품이 없기 때문, 특히 과일 가격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귤 98.2%, 사과가 66.2%가 오르는 등 농축산물이 12.6% 올라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먹었던 사과인데 잘 못 먹는 것 같고, 수입 과일들도 가격이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6으로 지난해 3월보다 3.4%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4.3%, 신선 식품 지수는 21.8% 각각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팽팽한 3자 대결로 펼쳐진 수영구 선거구 정연욱 당선인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당선인을 만나 총선 평가와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당선인은 보수의 성지로 불려온 수영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3파전 구도에서 이변 없이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수영 구민이 만드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수영에서는 보수표 분열이라는 초유의 이례적인 선거 구도가 짜여져서 초반부터 아주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검증된 공식 후보로 전략적으로 표를 몰아야 된다는 이제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국회 의정 활동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셨던 그 뜻을 저는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부터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구도 있으시고 기대도 있고 또 적잖은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 제가 열심히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 속 광안리 해변을 세계적인 비치로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주요 공약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란 의지입니다.
광안리는 이제 해운대와 다르게 이게 도심 속 해변이라는 아주 그 강점이 있죠. 다만 광안리 해안 자체를 세계인들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월드비치로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미 관련 용역은 끝났고요. 이 전체적으로 2028년도까지 전체 사업 일정을 잡고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3단계로 이 정비계획을 이미 세워진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밀락동 공영 주차장도 한 320면 정도의 대규모로 조성해서 주차난도 같이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계획이 완성되면 상당 부분 지금에 있는 광안리 해변의 이런 데크, 그다음에 이런 옛날에 20년 전에 만들었던 구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아마 상당한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용구를 융복합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사업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미 그 광안리 해변 전체를 이제 월드비치로 바꾸는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문화도시 사업과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문화도시 수용 사업 자체는 벌써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 펀드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계획들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특화 단지나 아마 팝업존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광안리 해변 주변에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초선 의원이지만 거대 양당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며 가감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당이 국정을 전국을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뜻과 민의에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만불손하게 움직인다면 언제든지 민심은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만 믿고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정연욱 당선인은 30여 년 언론인으로서 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치의 본연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세나 논리, 그다음에 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쉬운 언어로, 그리고 명쾌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소통 능력이죠. 그런 부분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당선인은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